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코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들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 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2주 만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상당히 밝아 보이십니다. 아, 네. 네. 방금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핸드폰으로 뭐 보고 계시던데요. 네.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사실 요즘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네. 요것 때문에 재밌네요. 뭐죠? 제가 무한도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예. 이 무한도전 관련돼 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약간 코인과 연결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재밌는 얘기는 사실 제가 맨 마지막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예. 보시면 가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그럼 끝까지 한번 쭉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가 얘기할 세 가지 주제를 이제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네. 갖고 와봤고요. 두 번째, 9월 4대 거래소 빼고 모두 문 닫을까? 음, 네 번째가요. 메타버스가 대세, NFT 전성시대라고 네. 갖고 와봤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도 한데 한번 하나하나 네. 이슈를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고 오신 게 디지털 달러 도입,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 이런데요. 디지털 달러는 좀 알 것 같아요. 네네. 스테이블 코인 조금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고. 근데 뭐 어떤 일이 좀 있었죠? 그 아침에 네. 이제 그 방 박사님께서 네. 진행하신 그 월스트리트 네. 거기 보니까 네. 파월 의장 관련돼서 어제 이제 하원에 나가가지고 증언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물론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도 했었지만 디지털 달러 얘기가 나왔어요. 네, 몇 네네. 마디 했어요. 네, 한 몇 마디가 마디 아니라 몇 마디 했어요.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화폐가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안정적 이런 거잖아요. 사실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돈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네. 많이 듣는 비판이 야 가격이 그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겠니? 그렇죠. 라는 비판이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비트코인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막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커피를 지금 주문을 하고 가격을 지불하는 순간 갑자기 돈이 바뀌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러니까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코인인데요. 어떻게 안정할 수 있죠? 이게 그것도? 무슨 네.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뭐 무슨 스테이블 코인,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네.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른바 이제 그 통장에 네. 달러가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달러만큼의 디지털 화폐를 찍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건 테더. 예, 테더요. 테더라는 회사가 발행한 USDT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오시기 전에 네네. 코인마켓캡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 1위가 테더란 네, 데가 맞습니다. 있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 네네. 그게 시가총액 70조 8천억 원, 71조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가 USD 코인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USDC라고 이제 많이 네. 하죠.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30조. 이게 네. 지금 아까 테더가 USDT가 70조 정도 된다고 네. 했는데 USDC가 30조 정도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USDT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할아버지쯤 되는 건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USDT 발행하는 테더사가 살짝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특히 2017년, 18년에 문제가 됐었는데 17년에 1차 비트코인 붐이 났던 게 사실은 테더사가 가격을 조작해서다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를 갖고 와요. 100달러를 갖고 오면 100달러어치 USDT를 찍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네, 맞아요. 가치를. 예. 근데 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 테더라는 회사가 100달러가 입금이 안 됐는데 자기들이 그냥 찍은 거예요. 그걸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17년에 나왔던 의혹은 뭐냐면 입금이 안 됐는데 자기들이 USDT를 찍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USDT를 채워 넣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올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테더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한번 그래서 너희 잔고 한번 까봐라라고 해서 잔고를 이제 열어봤더니 100 USDT가 발행이 됐으면 100 그 달러가 계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아 근데 다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비어 있어요? 네, 약간 70%, 80% 정도가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서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약간 사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테더 리스크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실 그 테더라는 회사의 그 USDT 발행 구조가 약간 불투명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대마불사였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USDC를 발행하는 곳이 서클이라는 회사인데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여기가 우리는 투명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USDC를 만들어서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2위까지 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격차가 굉장히 원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USDC 발행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게다가 이 USDC는 주로 미국 기관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틀이 없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결제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 펀드처럼 다뤄져야 하며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는 규제가 없으니까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아,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자면 뭐냐면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총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기는 비트코인은 앞서서도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폐가 아니라 금과 같은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금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자신들의 통화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그러면은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사실 연준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DCEP라고 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내놓으려고 내년에 실제 시험도 하고 있어요. 각지에서. 지금 뭐 베이징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하면서 내년에 진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이 다만 이제 달러의 경우에는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 디지털 달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MIT와 함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7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져서 9월 달에 디지털 달러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달러 발행 계획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이 디지털 달러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앞서서 연준 이사들 또한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달러가 이미 디지털 달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달러를 저도 약간 궁금한 게 달러를 다 저기 디지털 저기 핸드폰으로 다 거래가 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 계좌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가 디지털 달러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다 거래를 할 수 있으면 못하러 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요. 그냥 달러를 써서 그냥 디지털로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달러 다 은행 계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 지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달러는 그냥 계좌 없이 내가 내 핸드폰에다가 지갑을 설치하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연준 이사들이나 아니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USDC, USDT 이 구조를 말씀드릴 때 정확히 그 100달러가 예금 통장에 있으면 그만큼이 발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USDC가. 그러니까 굳이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연준이 뭔가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거 관리의 위험을 지지 않고도 민간에서 지금 이렇게 USDC라는 형태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디지털 달러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아까 제가 USDT를 만든 테더사는 홍콩 기반입니다. 아,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네, 여기 약간 믿기가 좀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USDC를 만든 서클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와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요. 최근에 서클사가 어떤 걸 발표했냐면 스펙을 통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겠다라고 했어요. 스펙이라면 이제 일단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돼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증시 상장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상장사가 되면 그만큼 투명해진다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공개를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고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가 되면 굳이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 규제에서 벗어난 USDT는 이제 시장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USDC가 다 장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의 파급력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형태가 뭐가 됐던 거 간에. 그 약간 들어보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 정부가 정부하고 주도하고 인민은행이 있습니다. 주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드는 건데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잘 되면 그 굳이 미국은 연준이 주도해서 할 필요 없이 네, 민간에서 맞습니다. 만들어진 네. 디지털 달러를 쓰게 하면 될 것 네, 같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네. 그러려면 규제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 예금이나 MMF 같은 규제를 네, 맞습니다. 똑같이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의 경우에는 너무나 중앙 집중적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나 이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USD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 왜 그 블록체인의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음. 그리고 뭐 저기 어디야 뭐 솔라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USDC는 무려 9개에서 10개의 플랫폼에서 지금 USDC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체인으로 예. 발행이 되기 때문에 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확정성도 넓고 네네. 뭐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근데 일단 디지털 달러 보고서가 좀 나와봐야지 좀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한번 이 첫 번째 이슈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뭐 네. 디지털 달러 도입,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래서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끝난다라고 약간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네.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들고 오신 게 이제 9월이면 4대 거래소 빼고 모두 문 닫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또 새로운 뉴스가 있어요 보니까. 그 어제 네. 한 언론이 네.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들한테 거래소 4곳 지금 실명 계좌 받은 곳 있잖아요. 네. 그 4곳 말고는 추가 발급해주지 말라라고 은행에 구두 지침을 내렸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도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코인 거래소가 한 60개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실명 계좌를 갖고 있는 곳이 빗썸, 업비트, 코인원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4군데인데 이 4군데 말고는 실명 계좌를 더 이상 주지 말라 이렇게 구두 지침을 내렸다는 네네.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네. 그 뉴스를 보니까요. 네. 저도 이제 기자 생활 했으니까 네. 이 뉴스의 출처가 어딘지를 약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국회 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여당 의원실 관계자를 얘기해서 금융위가 통상 구두로 말하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침으로 받아들인다. 결과적으로 실명 계좌 발급을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위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발끈하면서 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음. 금융의 입장은 항상 일관적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은행이 네. 알아서 할 일이지 네. 우리가 뭐라고 민간이 할 얘기합니다. 일이고 관이 네, 할 일은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걸 계속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이게 점점점 내 것 말고는 더 안 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연합회가 그 금융위 측에다가 만약에 거래소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실명 계좌를 내준 은행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달라라고 했더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단칼에 잘랐거든요. 당연히 은행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걸 어떻게 면책을 해주냐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득실을 따질 겁니다. 우리가 계좌를 내줘서 얻는 이익과 수익이 되겠죠. 수수료 수익이나 아니면 고객 기반 확대 그리고 리스크와 주판화를 튀기는데 그닥 이렇게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4군데 빼고는 받기도 어려울 테고 게다가 이 4군데 말고도 지금 네 곳도 사실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뭐 맞습니다. 실명 계좌를 받으려면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게다가 하나라도 네네. 어긋나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아주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 대주주가 일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서 네. 수사 중에 있고요. 물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조금 약간 긁어부스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언론 보도 하나 나왔어요. 경찰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안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이제 그 실명 계좌 및 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냐면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도 네.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바이낸스 맞습니다. 해외 거래소인데 지금 본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서 어떻게 라이센스를 국내에서 받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 특근법에요. 역외 조항이라고 있거든요. 네. 6조에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게 돼야 돼요. 바이낸스가
국내인들,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냐가 일단 판단이 돼야 되고 만약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금융당국이 판단을 하면 바이낸스 역시 거래 그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고요.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과태료 5천만 원을 물게 됩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와서 가입했다 그러면은 그게 애매해요. 예. 그게 애매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네, 맞습니다. 있네요. 애매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걸 이제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원칙은 그렇습니다. 내국인들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역시 해외 거래소 역시 특근법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거래소들이 지금 네 곳 빼고는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나오고 아예 그 네 곳도 위험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할 데가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다 외국 거래소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사실. 예. 없어지진 않을 텐데요. 예.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약간 굉장히 이 문 자체를 굉장히 좁게 만들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하여튼 그래서 9월 달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거래소들이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그 두 번째 이슈인 9월 4대 거래소 빼곤 모두 문 닫을까? 예, 요 이슈를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예, 물음표 정리를 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모두에 시작할 때 우리를 궁금하게 했던 그 이슈가 네. 나옵니다. 예. 바로, 일단 주제는 메타버스가 대세, NFT 전성시대 네.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지금 NFT 우리 지난번에도 좀 다루긴 했는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 네네, 뭐 맞습니다. 해가지고 각종 미술품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코인 토큰화 해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뭐 디지털 인증서 그렇게 예.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점점 상당히 확대되는 것 같아요. 방금 그 뉴스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 뉴스가 그 블로코라는 블록체인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인데 네. 여기가 MBC와 협약을 맺고 무한도전 컨텐츠를 NFT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한도전은 사실 방송이 끝났잖아요. 네. 무한도전이야말로 상당히 팬덤을 갖고 있는 그 컨텐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NFT화해서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이 NFT를 화해주는 이제 발행을 해주는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이 있을 테고 핵심은 사실 이 IP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무한도전의 경우에는 MBC, MBC가 이걸 어디랑 협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NFT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NFT가 최근 들어서 전성시대를 나타낸 건 아마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네. 실제로 이제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차 때 발표했을 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2.0 나오면서 새롭게 포함된 게 메타버스가 여기 들어갔어요.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 전망치로 보면 10년 뒤에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블록스, 제페토 들어보셨죠? 예, 다 우리 방송에서 한 번씩 다뤄보긴 했습니다. 특히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죠.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하려면 무슨 토큰, 코인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맞아요. NFT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세계고 디지털 세계잖아요. 그럼 디지털 세계에서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가 돌아가려면 일종의 토큰도 있어야 되고 그 메타버스 상에서 이거 내가 진짜 자산이야 라고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의 특징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원본이고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NFT를 활용하면 이게 진짜야라고 인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군데 기업들이 다 NFT에 진출하고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게 있어요? 버드와이저 만드는 맥주 회사네요. 에나이저 부시 인베브가 NFT 분야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NFT 미디어샵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 명품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블록체인 기업과 손잡고 NFT 독점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만 나온 뉴스인데요. 사실 이거 말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눈길을 끈 뉴스는
삼성입니다. 아, 삼성도 여기 관심이 많아요? 엄청 관심 많습니다. 이 삼성이 정말 최근에 NFT 관련 기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그 벤처 투자하는 삼성 넥스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곳이 최근에 미국에 있는 NFT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니프티스에 이 니프티스가 총 1,000만 달러 규모로 네.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 투자사 가운데 하나로 삼성 넥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초기 투자자 들어간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 그 삼성 말고도요. 코인베이스 벤처스 같은 것도 들어갔고요. 음. 근데 여기 삼성 넥스트라는 곳이 그럼 이게 처음이냐 니프티스가 음. 그에 앞서서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 업체인 슈퍼레어 음. 같은 곳에서 투자를 했고요. 네. 이 슈퍼레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에 설립됐는데 음. NFT 예술 작품을 거래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가 미술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잘했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삼성 넥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 말고 삼성의 벤처 투자 계열사인 삼성 벤처 투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달 초에 홍콩의 NFT 게임사인 애니모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모았어요. 예. 그 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5천만 달러 투자를 받을 때 삼성과 같이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플루플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도 들어가고 예. 삼성도 들어가고 한국투자 파트너스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니모카에 이제 5천만 달러 투자한 건데 이 애니모카가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애니모카가 그야말로 NFT계의 거의 문어발식 게임사예요.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애니모카라는 회사 자체가. 대표적인 회사가 스카이 마비스라는 그 NFT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스카이 마비스라는 곳에 투자를 했어요. 61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가 내놓은 코인이 그 자기들이 게임을 내놨고 그 게임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코인이 쓰는 코인이 또 있고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이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코인이 지금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지지부진해가지고 사실 다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 코인이 최근 일주일 동안 100% 넘게 올랐고요. 그렇게 올랐어요? 예.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NFT가 테마다 대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업비트에 상장된 NFT 관련 코인만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플로우, 디센트럴랜드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그 무한도전과 그 협약을 맺었다는 블로코가 발행한 아르고라는 코인도 지금 보니까 거의 뭐 10% 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팍팍 오르는군요. 제가 그래서 이게 들어오기 전에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NFT 관련한 뭐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뽑아봤는데요. 말씀하신 그 엑시 인피니티 이게 한 세 번째 정도 큰 규모네요. 시가총액이 진짜 한 많이 올라서 1조 8천억, 9천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 보면은 거의 확 우상향하는 게 아름답게 보여요.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센트럴 랜드라는 데도 있고 플로우라는 데도 있고 이게 다 약 1조 3천억 뭐 이 정도의 그 시가총액 갔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거는 확확 오르는 게 보이네요. 그냥 저 그래프만 봐도 이것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NFT 테마주잖아요. 주식시장에서 테마 코인, NFT 테마 코인만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FT 관련해 가지고 그 메타버스랑 좀 결합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 NFT 전성 시대가 열릴지 상당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갑자기 관심이 쏠리면서 항상 관심이 쏠리면 나타나는 게 이른바 오버슈팅이거든요. 과열될 수 있죠. 주의는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인 메타버스 대세가 되면서 그 NFT 전성 세대가 올 것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고란 대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요거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얘기들을 정리하기보다는 제가 뭐 세 가지 이슈를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암흑 속에서도 꽃은 핀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요. 이 NFT 관련된 것만 보면 이런 불장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잊지 않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7월 15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가-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이었고요.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